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제 혹은 며칠 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셨던 적 없으셨나요?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내가 괜히 참견했나?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순간들이 자꾸만 생기더군요. 모임에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우면 오늘 내가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가만히 있을걸.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말을 줄이고 몸을 낮추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중국의 한 노인이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돌이켜보니 이만큼 정확한 말도 없더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노자 할아버지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는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입은 무거워야 하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처음엔 그냥 웃고 넘기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다 들어있더군요. 젊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나를 알리기 위해,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회사에서도 그랬고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말을 해야 인정받고 말을 해야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군요. 한마디 했는데 오해를 받고 좋은 뜻으로 충고했는데, 간섭이라는 소리를 듣고 경험담을 나눴는데 잔소리라며 귀찮아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덕경 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언삭궁.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는 뜻입니다. 말이라는 게 참 묘한 물건입니다. 말은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그 말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변명해야 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후회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임에서 한마디 거들었는데 나중에 그 말이 와전되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고 결국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말입니다. 친구 자식이 걱정되어 한마디 충고했는데 그 친구가 서운해하는 바람에 연락이 뜸해진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 문제의 10중 8구는 말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 듭니다. 자식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손주한테도, 심지어 친구한테도요.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더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한마디씩 거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20대였을 때와 지금 젊은이들의 20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내가 겪었던 결혼 생활과 지금 젊은 부부들의 결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경험을 들이밉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미 귀를 닫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임에 가보면 항상 조용히 앉아서 빙그레 웃기만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시는데 먼저 나서서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조용하실까? 혹시 아는 게 없으신가? 그런데 나이가 들어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입을 닫고 계신 겁니다. 말로써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말로써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그분들은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필요할 때만 짧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분들의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더군요.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말이 적을수록 무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한 말을 줄이면 자연의 이치에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한번 꿀꺽 삼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말들은 꼭 삼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딱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이십시오. 그래, 내 생각은 그렇구나. 힘들겠다. 그래도 잘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답답하실 겁니다.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을 줄이고 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전화하고 친구들이 더 편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한 말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오. 그 아껴진 말들이 뱃속에서 사겨져서 여러분의 깊은 인격이 되고 무게가 되고 품격이 됩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꽉 찬 지혜의 창고입니다. 이제 노자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앞에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갑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그걸 다 채운 뒤에야 넘쳐 흐릅니다. 급한 경사에서는 빠르게 흐르고 평평한 곳에서는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항상 아래로만 흐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를 원합니다. 하지만 물만은 오직 아래로만 흐릅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 바다에 이르러서야 물은 세상 모든 물을 다 품는 바다가 됩니다.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이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등산이었습니다. 정상을 향해, 꼭대기를 향해 헐떡이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였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더니까? 바람만 세게 불고 추울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려올 때입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하산할 시간입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핀 조그만 꽃도 보이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도 보이고 계곡물 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진짜 풍경입니다. 정상만 바라보고 올라갈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모임에서 상석에 앉으려 하고 자식들한테 대접받으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주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사셨으니 이제 좀 대접받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접을 바라는 순간 대접을 못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우러러 보긴 하지만 편하게 다가가진 않습니다.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시든 항상 구석 자리에 앉으십니다. 먼저 나서서 말씀하시는 법도 없으시고 누가 심부름을 시키면 제가 할게요 하시며 웃으면서 일어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뭔가 서툴게 하면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하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 어르신은 별로 대단한 분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큰 어른이라는 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분을 찾습니다. 조언이 필요하면 그분께 물어봅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다들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명령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처럼 흐르셨던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곧고 강한 나무는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풀은 바람에 몸을 눕혀 살아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뻣뻣하게 버티면 부러집니다. 부드럽게 몸을 낮추면 살아남고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모임에 가서 굳이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마십시오. 편한 자리, 구석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높이는 겁니다. 둘째,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베푸십시오. 모임 회비를 낼 때 제가 낼게요 하십시오. 밥값을 계산할 때 먼저 카드를 내십시오. 나이 들어 지갑을 여는 게 아깝다고요? 천만에요. 지갑을 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사람이 모입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외로움이 더 아깝습니다. 셋째,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맞아 하고 우기지 마십시오. 설령 내 말이 정말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억지로 깨우친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를 낮추고 나면 세상이 나를 높여줍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면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모셔옵니다. 이게 노자가 말하는 물의 지혜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깁니다. 바위도 물에 깎이고 산도 물에 허물어집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힘을 빼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시고 눈에 들어간 힘을 빼시고 입에 들어간 힘을 빼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억지로 길을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길을 따라 천천히 흐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도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께 가장 와닿으실 겁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제게 하소연하십니다. 선생님,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좋은 말로 충고를 해도 간섭한다고 싫어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 제 가슴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니까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했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해주고 이제 좀 의지하고 싶은데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 말 들어보셨죠? 나중에 다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노자의 지혜를 빌리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간섭했던 겁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어겼던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0대 중반이 됐는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자꾸 물어봤습니다. 만나는 사람 없니? 소개팅이라도 해볼래?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대답을 회피하거나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품을 거쳐 세상으로 나간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조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요즘 일은 괜찮니? 그 정도만 물어보고 힘들지? 그래도 넌 잘할 거야. 이 정도만 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다. 그러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더군요. 아빠,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생각은 어떤데? 조언을 하지 않으니 아들이 편하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더군요. 때로는 제가 보기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참았습니다. 저것도 경험이다.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무불의.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참 신기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든 게 이루어진다니요. 하지만 자식 농사를 지어보니 이 말이 맞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겁니다. 자식이 넘어지려 할 때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자식이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만큼 자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뒤에는 늘 자식들이 원하지 않는 충고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이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육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렇게 안 키운다던데 하면서 며느리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때 육아법과 요즘 육아법은 다릅니다. 손주가 걱정되시겠지만 그것도 참으십시오. 손주의 부모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귀여워만 해주면 됩니다. 손주가 왔을 때 맛있는 거 해주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그러다 부모한테 돌려보내면 됩니다.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지키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간섭 때문입니다. 간섭을 멈추면 부담이 사라지고, 부담이 사라지면 자식들이 더 자주 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언제든 쉬러 올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그늘입니다. 그늘은 시원함을 주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더우면 그늘 아래 오고 시원하면 나가면 됩니다. 그늘은 그저 거기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자식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그저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기 계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마디를 듣는 것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식이 스스로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때 그때 해주는 한마디가 진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마음은 비우십시오. 그것이 자식과 멀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을 낮추십시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십시오. 높은 곳에 있으려 하지 말고 구석 자리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베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높여줄 겁니다. 간섭을 멈추고 고독을 즐기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가족과 대화할 때 한마디 덜 하기. 내일 모임에 가서 구석 자리에 앉아보기. 모레는 30분만 혼자 조용히 앉아있기. 이렇게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평화로워질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말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바쁘게 살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말을 줄이고 몸을 낮추고 고요히 쉬라고. 2500년 전 노인의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 사는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강한 것은 부러지고 날카로운 것은 찔리기 마련이더군요. 오래 가는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제는 힘을 뺄 때입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십시오. 주먹 쥔 손을 펴십시오. 굳게 담은 입을 살짝 열어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십시오. 노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우기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애쓰지 않아도 아름답고 싸우지 않아도 당당하고 많이 말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그런 인생. 말을 아끼니 실수가 줄어들고 몸을 낮추니 적이 사라지고 마음을 비우니 평화가 찾아왔다. 이 문장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은 한마디 덜 하고
한 번 더 미소 짓고 조금 더 내려놓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끄고 내 안의 고요한 침묵과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TV를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5분, 10분 지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화려한 꽃보다는 은은한 향기를 품은 늙은 나무 같기를 소망합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집니다. 하지만 나무는 조용히 서 있으면서 지친 이들에게 그늘을 내어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 같은 어른이 되십시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어른. 높은 곳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 의지하는 그런 어른.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늘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어른. 그것이 노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리되셨기를,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기를,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존재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